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가치투자의 마이다스입니다. 오늘은 2019년 관심 테마주를 알아보는 시간,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기물 처리 업체 테마주 생소한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이 부분이 급등한 테마이기도 합니다. 자, 필리핀 불법 수출로 국제 망신을 당했다는 최근 기사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으로 6,500톤가량 이제 합성 플라스틱이라고 속이고 폐기물을 수출했는데요. 현지 당국에 적발돼서 1천여 톤은 이제 국내로 반입되고 5천여 톤은 아직 필리핀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는데요. 그 합성 플라스틱이라고 속였는데 그 내용물을 보니까 기저귀, 배터리, 전구, 전자제품, 의료 폐기물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산업 폐기물이라고 보입니다. 자, 한국에 대한 이제 비난 여론이 필리핀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고조가 됐는데요.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국내 폐기물 업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아직 5천여 톤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입될 때마다 뉴스가 회자되고 그러면 또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국내에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얼마나 비용이 크게 든가 이거 짐작할 수 있고요. 국내에서 폐기물 처리가 얼마나 힘든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뉴스가 뭐가 있냐면요. 2019년 중국이 환경 규제 강화로 이제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골판지, 고철, 폐고철 이런 거 수입 중단을 함으로써 국내에서 더더욱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이 증가가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련 업체의 수혜 또한 예상됩니다.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요. 중국 환경 규제 강화 해가지고 작년 7월에 외국 쓰레기 수입 금지 및 관리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중국이 쓰레기 수입 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의지입니다. 자, 중국 생태환경부 고철 폐기물 수입 중단 해갖고 2019년 7월부터 고철, 이제 알루미늄 스크랩, 동스크랩, 이런 폐류 등을 수입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리스트에 포함시켰습니다. 중국은 한마디로 산업 폐기물 수입 국가입니다. 전 세계 플라스틱, 비닐부터 해가지고 이런 나라가 이런 규제를 하면 향후에 그런 물량들이 다 자국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봐도 뻔히 그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뉴스로 인해서 국내 고용 폐기물 관련주인 코엔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작년에 코엔텍뿐만 아니라 국내 폐기물 업체 전체적으로 이제 일감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면 폐기물 처리 업체 그 현재 현황 이런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런 폐기물 처리 업체가 향후에 어떤 전망이 있을까 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기물 처리업의 전망. 여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5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100억 매출을 하면 영업이익이 50억이 넘는다니까 이거는 반도체를 능가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중국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환경 규제로 향후 매출도 확대가 예상되니까 전망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기존 진입업체에는 더 매력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환경 관련 설비 허가가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신규 업체가 진입이 어렵다는 얘기는 기존 업체가 독과점적 주의를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소각로, 매립지 등 대규모 부지 확보가 어렵다. 이거 당연하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골 가셔도 보셨고요. 주변에 쓰레기 소각장 만든다고 그러면요. 온 주민이 그냥 깃발 들고 나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부지 확보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역 독과점적 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한번 살펴보면요. 코엔텍은 경상도 지역, 그러니까 울산 산단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와이엔텍은 전라도 지역, 이거는 여수 산단, 인선이엔텍은 충청이나 수도권 지역에 이렇게 지역 독과점적 주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4차 산업혁명 수혜주로도 대신증권에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언뜻 생각해보기에는 폐기물하고 4차 산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기술 혁신에 따른 기존 장비를 이제 다 폐기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아날로그식의 그런 관리 이런 장비를 폐기하고 첨단 장비로 이제 바꾼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차, 이제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런 거 확대로 내연기관차는 이제 폐차를 하지 않습니까? 2035년 되면 이제 생산도 못하지 않습니까? 판매도 유럽에서는. 그러면 그런 폐자동차 재활용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이제 이거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이제 인선 ENT죠. 자, 정부 도시 재생 사업 등 친환경 정책 효과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연료, 스팀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쓰레기를 태우면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전기를 생산해서 그것도 또한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산물로. 자, 이런 업체들이 코엔텍, KGETS, YN텍 이런 기업들입니다. 한마디로 꼭 먹고 알 먹기입니다. 도랑치고 과제 잡기입니다. 자, 좀 더 살펴보면요. 사상 최대 실적이 지속적으로 전망된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제 폐기물 수입을 제한 조치를 하니까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국내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더 증가할 것이다. 부산물 가격도 급등한다. 수익성이 대폭 향상된다. 부산물이라는 건 폐기물 처리하면 뭐 소각하는 건 소각하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하고 아닌 말로 소각하는 연료, 스팀 에너지도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부산물입니다. 자동차 폐차 처리하면 고철도 나오고 알루미늄도 나오고 이런 부분은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니까 꼭 먹고 알 먹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성장률은 50% 정도 전망된다. 제가 일전에 2차전지 성장률 하면서 2027년까지 연간 38% 정도 성장을 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굉장히 유망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그거보다 더 성장률이 높네요. 전망치가 50%. 자, 현재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이 많다. 아까 코엔텍이나 인선이엔텍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아직 시작도 하는 종목도 있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익성 대비 저평가로 외국인들이 작년도에 굉장히 사들였습니다. 사실은 외국계 사모펀드가 코엔텍을 공개 매수를 추진했었습니다. 한 70% 정도. 근데 한 60% 정도만 인수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 IMM의 인베스트먼트가 에코홀딩스를 인수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계 펀드들, 맥쿼리는 유명하죠. 이거는 국내 사회 간접 자본 펀드라고 그러나요? 거기에서 독보적인 그런 펀드입니다. 한마디로. 자, 그런 업체가 이 돈 냄새를 맡은 거죠. 폐기물 업체가 돈이 될 거다 하니까 공개 매수를 한 겁니다. 그게 한 70% 확보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 다음에 에코홀딩스도 외국계 펀드에 인수가 되었다. 이 얘기는 폐기물 처리업이 전망이 아주 좋다는 얘기입니다. 외국계에서도 높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 이 관련 기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기업들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인선 ENT라는 종목인데요. 이건 1등 건설 폐기물 업체입니다. 해체, 소각, 매립, 이래갖고 일괄 처리라고 하죠. 일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업체고요. 신규 매립 허가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건설 폐기물을 수입, 운반 및 중간 처리 사업 이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해체 사업 아까 말씀드렸죠. 내연기관 자동차 폐차하면 이제 폐차가 이제 는다 했죠. 앞으로 친환경차로 대체되면서 그런 해체 사업도 한다. 어디에서? 계열사인 인선 모터스라는 데서 연간 3만여 대의 폐차를 한다. 이건 아주 앞으로 일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예정인 사업입니다. 두 번째 YN텍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전라도 여수산단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폐기물 업체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 사업, 또 환경, 해운, 공사, 그다음 골프장, 레미콘으로 사업 부분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루 113톤의 처리 능력이 있다. 이 정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소각 시설도 보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라도 기반 폐기물 처리 업체. 아까 지역별 독과점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코엔텍은 여기 밑에 나옵니다. 이건 이제 경상도, 울산 산단에 있는 거죠. 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기물 중간 처리 및 최종 처리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간에 수거해서 소각돼서 그 최종 매립까지 다 할 수 있는 업체라는 얘기입니다. 자,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로 소각 처리 외 매립 처리 및 유틸리티 사업, 공급 사업도 영위한다. 이 유틸리티 사업이 뭐냐면요, 전기나 가스 같은 거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스팀 에너지 같은 거. 그러니까 소각로에 소각을 하면 스팀 에너지가 발생하잖아요. 이제 그걸로 뭐라나 열병합 발전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유틸리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 방식으로 한 33톤 처리 능력이 있고요. 뭐 스토가 방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163톤 소각 시설을 구비했다 보시면 되고, 코엔텍은 경상도 기반 처리 업체다. 그래서 울산 산단 내에 있는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차 이런 데서 폐기물 처리가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입고, 그래서 그 주가도 제일 많이 급등을 했어요, 코엔텍이. 자, 제일 이제 전망을 높게 보는 거죠. 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좀 더 살펴보면요, KGETS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이 회사는요, 일반 및 지정 폐기물의 수집 처리 사업까지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타당 장치, 먼지 제거 장치 등의 환경 설비도 구축했다. 이제 전주의 폐기물 소각업체와 11년간, 뭐 큰 금액은 아니네요. 11년간 739억 원이니까요. 공급 계약도 체결되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스팀 에너지 사업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서희건설은 좀 생뚱맞은데 이것도 폐기물 업체로 분류를 해놨네요. 이거는 하나금융투자에서 분류한 자료인데요. 서희건설은 아파트 브랜드로도 유명하죠. 지방 분양할 때 광고도 많이 하고요. 중소건설사인데 폐기물 사업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고속도로 휴게소 뭐 그쪽 사업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폐기물 음식물 처리 사업 영위를 하고요. 아파트 사업을 바탕으로 하수 처리장 개량 사업도 합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줍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동대문 환경치유센터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 및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등 시공, 그러니까 건설사니까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건설, 시공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웰크론, 웰크론도 좀 강원도 지역인가요? 거기서는 알려진 기업인데요. 플랜트 전문 기업 웰크론 한택이라고 있어요. 열병합 발전 하는데요. 그러니까 폐기물을 활용한 발전 사업을 영위한다. 아까 얘기했죠. 폐기물을 태우면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발전 사업을 한다. 스팀 에너지. 그 다음에 식음료 분야부터 2차 전지까지 각종 산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돕는 설비를 구축한다. 이것도 직접 소각 매립 처리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고요. 그런 이제 발전 사업도 하지만 폐기물로 나오는 그 설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약간 주가 되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별로 특성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아까처럼 뭐 인선이엔티나 YN텍이나 코엔텍 이런 데는 일괄 처리 업체다. 수거에서 소각에서 매립까지 이런 업체고, 서희건설 같은 데는 이제 그런 설비를 해주는 업체다. 웰크론도 그런 쪽이고, 웰크론은 이제 열병합 발전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KC 그린 홀딩스, KC 코트렐이 인적 분할에 대해서 설립한 지주회사이다. 그러니까 자회사 KC 환경 서비스 등이 폐기물 처리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얘도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서암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아파트 관련, 아파트라고 하나요? 약간 중견 건설사 정도 될 거예요. 자, 이 회사도 대구 경북 지역 건설업체로서 철도공사 기공과 폐기물 처리 시설 공사, 그러니까 서암도 서희건설하고 비슷한 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테크노폴리스 폐수중앙 처리장, 달서철 의생처리장, 그러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및 분류 처리 시설 시공, 그러니까 서안하고 서희건설은 거의 비슷한 업종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분류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코엔텍인데요.
시총은 한 3,700억 정도 하네요. 3,700억 정도 하려면요, 이런 성장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펄을 한 20배 이상 주면요, 한 150억에서 170억 정도 나와야 이제 제 가치를 반영했다. 그런데 한번 재무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순이익이 한 160억 정도 나오죠. 2017년. 그러면 시가총액이 한 3,700억. 낮은 가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가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기업 정보 좀 더 살펴보면요, 펀은 한 23배 정도 되네요. 보통 이런 기업은 23배 정도 줍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50% 정도 하기 때문에. PBR은 2.9배, PBR이 좀 높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급등해서 그런 겁니다. 한번 주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로 살펴보면요, 코엔텍 주가 엄청나게 올랐죠. 이거 주봉인데요. 출발점부터 보면요, 얼마가 올랐습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그 정도니까 2,900원, 3,000원에서 뭐 7,500원, 뭐 높게는 한 9,500원까지 뭐 갔으니까 거의 두세 배 정도 오른 주가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터무니없는 주가는 아니다. 왜냐하면 퍼가 23배. 왜냐하면 성장이 계속 50%씩 하기 때문에 퍼가 23배라고 해도 그렇게 높은 퍼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좀 높은 수준이죠. PBR이 3배니까. 자, 일봉으로 보면요, 최근에는 조금 소강 상태예요. 주가가 9,510원까지 찍었다가 쭉 조정받으면서 지금은 7,000 얼마입니까? 500원대까지 왔는데요. 자, 지금은 바닥다지기나 에너지 비축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폐기물 처리 테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가 수준이 높기는 하지만 작년도에 급등해서, 그렇다고 해서 아직 끝난 테마는 아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연간 50%씩 성장하는 그런 업종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코엔텍이다. 주가는 선반영돼서 다 오르긴 올랐지만 아직도 그렇게 아주 터무니없이 높은 주가는 아니다. 그리고 외국계 펀드에서 이렇게 소유한 이런 기업들은요, 주 목적이 뭐냐면요, 기업 가치를 높게 해서 다시 파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주가 관리를 잘합니다. 떨어지지 않게. 자, 그러니까 주의 깊게 이것도 보셔야 될 종목입니다. 가격은 물론 높습니다. 자, 다른 종목도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엔텍 살펴봤고요. YN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식은 좀 오늘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코엔텍하고 같은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지만 이거는 전라도 기반 사업이니까 여수산단에 있으니까 규모가 좀 작을 겁니다. 보시면 시가총액이 이거는 1,000억 정도 하네요. 제가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한다고 그러면 코엔텍 기준으로 하면 영업이익은 얼마 정도 나야 되겠습니까? 50억 정도만 나면 되겠죠. 20배 적용해서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 재무추이. 근데 영업이익이요, 요거는요, 순이익이죠. 아까 순이익, 죄송합니다. 퍼는 순이익으로 하니까 100억이나 납니다. 그러면 퍼가 10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저평가죠. 이거는 저평가고요. 자, PBR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코엔텍은요, 퍼가 24배나 됐고요. 요거는 8.97배밖에 안 됩니다. YN텍은요. PBR은 아까 코엔텍은요, 2.97배니까 3배인데요. 요건 0.96배입니다. YN텍은 제가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흙 속의 진주 같은 그런 기업도 있네요. 보니까 아직 전혀 오르지 않은 그런 기업입니다. 이거는. 자, 폐기물 처리 업체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코엔텍보다는 YN텍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매력적입니다. 재무적으로나 이 퍼나 PBR이나 향후 또 이거 성장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아직도 상승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트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YN텍은요, 주봉으로 보시면요, 아까 코엔텍은 2배, 3배 올랐다고 그랬는데요, YN텍은요, 이게 3,000원에서 5,000원이니까 아직 2배도 안 올랐습니다. 네? 주봉으로 봤을 때. 한 1.5배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요. YN텍은 그 일봉상 최근에는 좀 오르고 있지만, 오르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전혀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코엔텍하고 비교했을 때는요, 주가는 이제 등락이 심한데요, 흐름을 잘 타면 또 이런 종목의 수익 내기는 좋습니다. 자, 이게 내려왔다 한번 상승세를 타면 참 길게 갑니다 보니까. 그리고 하락세를 타면 또 길게 타고요. 지금은 또 상승세 탔다가 이제 아까 코엔텍과 마찬가지로 약간 쉬는 구간입니다. 쉬는 구간인데요, YN텍은 재무적으로 매력이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전혀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예, 순이익이 100억 정도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고요. PBR도 0.9배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업종이 50% 이상 상승을 할 여력이 있다. 연간. 그러면 향후에 이 5,600원은 싼 가격이다. 이게 성장주인데 지금 가치주의 영역이네요. 그러니까 PBR은.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이 종목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선이엔테 한번 보겠습니다. 인선이엔테 오늘 20원 정도 올랐는데요. 자, 시가총액 한번 살펴보면요, 2,500억 정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하려면 순이익이 얼마 정도 나야 되겠습니까? 한 100억이나 150억 정도 나면 부담 없는 가격이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140억. 예, 그 정도면 큰 문제가 없는 기업입니다. 아까 코엔텍 정도의 수준의 평가를 받는 기업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자, 퍼는 높네요. 이거 작년도 퍼니까 그래요. 지금 퍼로 하면 한 20밖에 안 됩니다. 24. PBR은 1.49배. 그러니까 PBR 자산가치는 아까 코엔텍보다 좋습니다. 퍼도 지금 과거 퍼기 때문에 지금은 한 30배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인선이엔티는요, 아까 장점이 뭐냐면 인선모터스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폐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 해체 사업이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YN텍보다는 좀 밸류가 높지만 코엔텍보다는 그래도 덜 가치 주가가 낮은 편입니다. 한번 차트로 살펴보면요, 인선이엔티 차트, 예, 주봉 한번 살펴보면요, 이것도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사실은 얼마까지 올랐냐면요, 출발점 한 이 정도 잡아놓고 보시면 3,000원에서 6,800원이니까 이것도 약 2배 이상 오른 종목이에요. 현재 종목은. 코엔텍은 거의 뭐 2.5배, 3배 정도 올랐는데요, 그거만큼은 못 올랐지만 그래도 많이 오른 종목이다. 그래도 밸류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 그렇게 높지 않냐면 퍼가 20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PBR도 1.4배. 그리고 향후에 자회사 인선모터스를 통해서 자동차 해체 사업이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봉으로 봐도요, 최근에 거의 이제 폐기물 업체들이 비슷한데요,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았다 올랐다가 지금 아까 YN텍처럼 쉬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 때는 또 같이 가겠죠. 대표적으로 이 세 종목이 같이 가는데요. 밸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선이엔테는 코엔텍보다는 가치적으로 더 저평가고 YN텍보다는 고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G ETS, 이것도 아까 스팀에너지도 이게 하고 뭐 여러가지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영업이익 시가총액이 1200억이니까요 영업이익이 한 60억이나 70억 정도 순이익이 나면 문제가 없는 기업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순이익이 근데 무려 117억입니다. 이것도 또 흙 속에 진주가 또 있네요. 아까 YN텍도 제가 흙 속에 진주라고 했는데요. 자, KT ETS도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저평가되고요. 자, 기업 정보 보겠습니다. PER 10배밖에 안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성장주인데요. PBR 0.8배. 와, 이것도 YN텍 못지않은 아주 좋은,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게 현금 배당 수익률이 무려 3%나 됩니다. 야, 이런 기업이 아직 숨어 있다는 얘기네요. 보니까 차트로 봐도요. 차트로 봐도 이거는 뭐 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일봉은요 오히려 떨어졌고요. 최근 4,000원에서 주봉을 한번 살펴봐도요, 주봉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야, 이게 한번 뭔가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뉴스에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이게 폐기물 업체로 분류를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주가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 할 때 하나도 못 올랐고요. 아까 재무를 살펴봐도요. 재무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되는데 재무적으로도 좋고 PBR도 좋습니다. 자, 이런 성장주가 PBR이 0.8배밖에 안 된다. 그리고 퍼가 10배밖에 안 된다. 이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투자할 매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웰크론. 별로 알려지진 않은데, 웰크론 한택 통해서 아까, 그 뭐라고 그러나요? 열병합 에너지도 하고, 폐기물 설비도 시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시가총액이 900억. 그러면 이런 종목은 순이익이 한 60억, 70억만 나면 됩니다. 재무추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안 좋네요. 적자나네요. 자, 이런 기업은 투자를 안 넣는 게 좋습니다. 빼겠습니다. 자, 아까 웰크로는 빼고요. 자, 왜냐하면 순이익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재무구조가. 뭐 기업 정보 봐도요. PBR 1.9배, 그 다음에 퍼가 마이너스 52.84. 자, 웰크로는요. 제가 폐기물 업체로 아까 분류되어 있어서 한번 주가를 살펴본 건데요. 그냥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주식 살펴본 것은요, 코엔텍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IN텍, 인선 ENT, KT ETS, 뭐 서희건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건설이 주기 때문에 좀 빼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유망하다고 본 두 종목이 있었죠. IN텍하고 그 뭐라고 그랬죠? KG ETS. 이 종목은 정말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업인데 전혀 주가가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폐기물 처리업 중에서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 두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이거를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소개시키다 보니까 저도 배우게 되네요. 매력적인 종목이 나오네요. 저는 이런 종목은 당연히 전부 다 고평가가 되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의외로 코엔텍이나 인선 ENT 이런 종목처럼 급등한 종목도 있지만 전혀 주가가 반영되지 못한 그런 알토란 같은 기업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얘기 잘 들으시고 그 중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있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테마주는 비중을 높게 실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항상 다른 그 뭐라고 그러나 적정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시면 다른 가치주하고 같이 포트폴리오를 잘 조정해서 투자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끝까지 오늘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